7년이야, 7년.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이 불결한 것,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얀 소금 한 움큼이 윤은수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어머님, 제발 이걸 좀 보세요. 민석 오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병원 진단서예요. 제가 아니라 오빠 문제라고요. 뭐라고?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모함해?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꺼져. 은수는 우산도 없이 젖은 옷자락을 붙잡은 채 거리로 내쫓겠습니다. 절망에 빠져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을 지나던 그때 은수의 귓가에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 차가운 빗물에 젖은 박스 안에는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채 서로의 온기에 기대 떨고 있는 쌍둥이 아기들이 있었죠. 마치 버려진 자신의 처지와 닮은 아이들을 본 은수 씨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삶마저 놓아버리려던 절망의 끝에서 운명처럼 만난 아이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키워낸 이 아이들이 은수 씨에게 어떤 기적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가의 거대한 대문 앞에서 윤은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례 여사가 하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은수의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7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는 여자가 감히 우리 강가의 며느리라고? 박순례가 이혼 서류를 은수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세요. 민석 오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병원 진단서예요. 뭐라고?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박순례가 은수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3명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된 가짜 증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휴대폰을 흔들며 거들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뒀어요. 증거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팔짱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있어요.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시끄러워.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증인이 셋이나 있어. 박순례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내쫓아. 앞으로 우리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경비원들이 은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한성그룹 법무팀의 김 변호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은수의 억울함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가 박순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법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무슨 절차?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김 변호사가 은수를 지나치면서 몰래 자신의 명함을 은수 주머니에 꽂아 넣었습니다. 나중을 기약하는 복선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소지품 하나 없이 빗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소금이 빗물에 녹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강가의 며느리였다는 것도 잊어버려. 박순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갔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은수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의 외곽도로를 걸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선 시각, 은수가 쓰레기 수거함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은수가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쌍둥이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으로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은수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손수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손수건에는 한성그룹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며 손수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포대기 안에는 쪽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 읽어봤습니다. 가문을 이을 유일한 핏줄이니 부디 살려달라. 은수가 쪽지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성그룹? 이 아이들이 강가 핏줄이라는 말인가?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차가운 비가 은수의 어깨를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애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은수가 아이들을 안고 가까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응급실은 열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아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머, 갓난아기들이네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의사가 아이들을 응급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은수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 건우, 이제부터 내가 너희 엄마다. 며칠 후 은수가 연고 없는 항구 도시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낡은 국밥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울서 왔다고? 일은 힘들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버틸 수 있겠어? 네, 꼭 할 수 있습니다. 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애기 둘 데리고 일하기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잘 관리하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야. 밤늦게 단칸방에 돌아온 은수가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세 식구가 함께할 보금자리였습니다.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희를 떳떳하게 키울게. 은수가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비싼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의 옷도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혔습니다. 자신은 남루한 옷을 입어도 아이들만큼은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시장 입구에 작은 국밥집을 개업했습니다. 은순의 국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게 기둥에 쌍둥이의 키를 재며 금을 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애들아. 은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와 건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울 일 없어요? 건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진우도 옆에서 계산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아이들은 벌써 엄마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은순의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재료와 진심 어린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 집 국밥 정말 맛있네. 사장님이 참 친절해요. 은수가 손님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10년 전 절망의 밤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수의 국밥집 앞에서 진우가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손놀림이 어른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김아저씨, 이달 세금 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일가게 사장 김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살짜리가 이런 걸 다 안다고? 정말 대단하네. 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재고 관리도 컴퓨터로 하면 더 정확해져요.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인터넷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진우는 이미 꼬마 박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우는 국밥집에서 손님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바쁘고 자꾸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건우가 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분은 빨리 드실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어떻게 알았니? 걸음이 급하고 계속 시계를 봐요. 시간이 없나 봐요. 건우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곱빼기로 드릴까요? 밥을 조금 적게 넣어서 빨리 드실 수 있게요. 남자가 깜짝 놀라며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와, 이 집 서비스 정말 좋네. 맞아, 회의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해. 그럼 김치도 새 것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건우의 세심한 배려에 남자가 감동했습니다. 이런 국밥집은 처음이야. 사장님 아들이 정말 똑똑하네. 은수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우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날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서류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다 철거 예정이에요.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상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협박하듯 덧붙였습니다. 보상금도 얼마 안 돼. 더 늦으면 한 푼도 못 받을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철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재개발 확정됐어.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그때 건우가 나섰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들, 서류 좀 봐도 될까요?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첫 번째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우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0살이지만 그동안 엄마를 도우며 각종 서류를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 날짜가 이상해요.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철거해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 도장도 가짜 같아요. 진짜 시청 도장이랑 모양이 달라요. 뭐라고?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하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고? 그때 진우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기기였지만 인터넷 검색은 충분했습니다. 아저씨들,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보상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화면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어요. 진짜 보상금은 이것보다 3배나 많아요. 상인들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사기꾼들이네. 재개발 회사 직원들이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어.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진우와 건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대단하네. 은수야, 아들들 키우기 잘했어. 은수가 뿌듯하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혹시 더 큰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30층 회의실에서 박술래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인. 아주 영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을 다 꿰뚫고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술래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조사해봐.
누가 우리 일을 방해하는지 반드시 찾아내. 며칠 후 한성그룹에서 파견된 조사원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하고 국밥집 주변을 맴돌며 관찰했습니다. 조사원이 국밥집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은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설마 윤은수? 조사원이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즉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큰일입니다. 윤은수가 살아있어요. 뭐라고? 10년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아닙니다. 여기서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원이 쌍둥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순례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생겼어? 한성가 사람들과 많이 닮았어요. 특히 돌아가신 큰아드님과. 박순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한성가의 핏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해. 그날 밤 조사원이 다시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식당 바닥에 떨어뜨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본사 검사실로 보내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은수는 최근 가게 주변을 맴도는 고급차를 눈치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자주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번호판을 몰래 메모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우야, 건우야. 요즘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절대 대답하지 마. 왜요, 엄마? 건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조심해야 해.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 진우가 엄마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순례가 결과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99.9% 일치. 역시 쌍둥이가 한성그룹 장남의 친자이자 가문의 유일한 적통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박순례의 눈에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내 손주들을 찾았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려가자. 내 손주들을 데려와야 해. 박순례가 경호원들을 부르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시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편 은수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건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은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하지만 그 행복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자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국밥집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순례 여사가 검은 우산을 든 채 당당히 걸어왔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인 기세가 온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수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밖에 소란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순례의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왜 여기까지?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박순례가 가게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은수야. 박순례의 목소리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내 손주들이 어디 있어? 박순례가 거만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국밥집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내 손주들을 키웠다고? 그때 진우와 건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차들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박술래가 아이들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한성가 사람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역시 한성가 핏줄이야. 얼굴이 똑같아. 건우가 은수 뒤로 숨으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박술래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야. 너희 진짜 할머니.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박술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 찾아서 미안했어. 이제 할머니가 잘해줄게. 박술래가 가방에서 수표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두터운 수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수야, 이걸 받고 아이들을 내놔. 은수가 끓는 육수 솥 앞을 가로막으며 일어섰습니다. 10년 전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 웃기지 마. 너네도 못 낳는 여자잖아. 박술래의 말에 은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박술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고발장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장도 넣었어. 유괴죄로 말이야.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괴라뇨? 저는 이 아이들을 구해준 거예요. 증거 있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넌 전과자니까. 그 순간 진우가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가게에 미리 설치해둔 CCTV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의 폭언이 실시간으로 시장 전광판에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건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기운이 담겼습니다.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내 박술래 앞에 내밀었습니다. 10년 전에 엄마한테 소금 뿌리고 쫓아내신 분 맞죠? 박술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그때는 상황이 가족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건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할머니라면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셨을 텐데요. 시장 대형 전광판을 본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의 오만한 태도와 협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은수를 괴롭히고 있어. 김철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가세했습니다. 수백 명의 상인들이 국밥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인간띠를 만들어 경호원들의 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은수는 우리가 지킨다. 생선가게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어.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야채가게 사장 아주머니도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박술래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실시간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벌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증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막장 드라마네. 저 할머니 너무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은수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박술래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후퇴하자. 너무 시끄러워. 박술래가 은수를 노려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넘어가겠어.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경호원들과 함께 차에 오른 박술래가 비서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권 정지 신청 즉시 해. 은수에 대한 유괴죄 고소도 준비하고. 네, 부인.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언론도 움직여. 은수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야 해. 검은 차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은수가 진우와 건우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꼭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은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한성과 핏줄이라면 법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은수를 둘러싸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은수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있잖아. 그날 밤 한 남자가 국밥집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명함을 건넸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수 씨, 오랜만입니다. 은수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를? 김 변호사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가방을 열자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공들여 모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부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양육권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법원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계단까지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앞다퉈 내밀어졌습니다. 은수가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은수 씨, 아이들을 정말 유괴했나요? 한성그룹과 어떤 관계인가요? 김 변호사가 은수를 보호하며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한성그룹 측 변호사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온 최고급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박술래도 당당한 모습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재판을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은수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성그룹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불륜 전과도 명확히 있습니다. 10년 전 여러 증인들이 증언했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한성가의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재벌가의 풍부한 교육 환경과 경제력이 아이들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까? 한성그룹 변호사가 득에양양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0년 전 증인 진술서와 사진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은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방청석의 시장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은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조작된 증거들이 다시 자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10년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먼저 강민석 씨의 불임 진단서 원본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강민석 씨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순례 여사가 증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박순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날짜와 증인 진술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짜 증인들과 박순례 여사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박순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은수를 불륜녀로 만들어야 해.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성그룹 변호사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와 검찰 수사 기록도 함께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시민을 해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의 증거 위조 혐의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박순례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한성그룹 변호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입니다. 윤은수 씨가 계속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하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수가 김 변호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김 변호사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쌍둥이의 친어머니가 10년 전 저를 찾아왔었어요. 은수가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어머니요? 한성가 장남의 애인이었어요. 시댁의 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했죠. 김 변호사가 슬픈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했어요. 은수 씨를 꼭 도와달라고.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요. 은수가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아이들의 친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며칠 후 은수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국밥집 간판을 새로 바꿨습니다. 한성가가 벌인 며느리의 정직한 식당. 언론들이 은수의 감동적인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은수가 김 변호사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 변호사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직한 맛으로 승부해 봅시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가맹 신청이 50곳이 넘었습니다. 어머니의 맛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수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은수의 국밥 프랜차이즈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50호점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에 100호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맛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한성그룹의 복잡한 재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엄마에게 보고했습니다. 엄마, 박순례 할머니가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았어요. 은수가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았니? 순환출자 구조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보여요. 조세 포탈이에요. 진우의 분석 자료를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건우는 10년 전 가짜 증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가짜 증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중년 남자는 건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너, 혹시 그때 그 아이? 건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10년 전에 거짓말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그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남자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갔습니다. 건우가 계속해서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면 용서해 드릴게요. 결국 그 남자가 참회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가짜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수는 프랜차이즈 수익금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언론에서 은수를 극찬했습니다. 진정한 성진의 안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은수는 비밀리에 한성그룹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우호 지분을 조용히 늘려갔습니다.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을 만큼 모았어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를 경영진에서 몰아낼 수 있겠네요. 은수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100호점 돌파 기념식 날이 왔습니다. 시장 광장에 무대가 설치되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 시장에서 다시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우와 건우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은수 옆에 섰습니다. 기자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진우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카메라들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기념식 후 은수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성그룹 본가에 최고급 도시락 1000인분을 배달 보냈습니다. 배달 기사가 본가 정문에서 말했습니다. 윤은수 대표님이 보내신 도시락입니다. 경비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윤은수? 10년 전 쫓겨난 그 며느리? 지금은 전국구 기업 대표님이세요. 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거에 소금 뿌려 쫓아낸 며느리가 이제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례가 홀로 은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박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한성그룹이 무너져가고 있어. 내 도움이 절실해. 10년 전 소금 뿌리며 내쫓으신 그날을 기억하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받은 모욕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박순례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주말 은수가 아이들과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10년 전 살았던 단칸방터에 건설 중인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거야. 은수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진우와 건우가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아이들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10대처럼 자유롭게 꿈을 키워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주총회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한성그룹 최대 주주는 은수 씨입니다. 은수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할 때가 됐나요?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한성그룹 창업주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수가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가문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석양이 묘소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진짜 복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건우가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우, 건우 맞지? 할머니가 위독하셔. 건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안 계신데요. 박순례 할머니 말이야. 병원에 계셔. 두 번째 남자가 급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하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남자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들이 말로 안 되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을 막혔습니다. 검은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은수가 가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스마트워치에 연결된 앱을 확인했습니다. 위치가 이상해. 아이들이 시외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진정하세요. 위치 추적은 되나요? 은수가 앱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외곽의 물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박순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성그룹 전체를 먹어치우자. 강 회장 사촌들이 뒤에 있어. 걱정 마. 이들은 은수의 성공을 시기한 반개 혈족들이 고용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은수인가?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들어.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지분 전부와 한성 주식을 포기해라. 그럼 언제까지? 1시간 안에 결정해. 늦으면 아이들이 다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은수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굴복하면 그 순간 더 큰 위기가 터졌습니다. 은수의 국밥집에 불량식자재가 들어갔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악의적인 언론 조작이었습니다. 가맹점들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다 가고 있어요. 은수가 절망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평생 일군 사업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분양도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고에서 건우가 범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들, 왜 이런 일을 해요?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건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포위했어요.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뭐라고? 범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거짓말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진우는 몰래 창고의 비상 사이렌을 작동시켰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들이 혼란에 빠진 틈에
아이들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은수가 지분 양도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을 구하러 간다. 김 변호사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위험해요. 경찰을 기다려야 해요. 기다릴 시간 없어. 은수가 문을 박차고 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GPS를 따라 창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에서는 진우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져 창고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범인들이 어둠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손전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은수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건우야, 엄마 왔다. 엄마. 아이들이 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수가 두 아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범인들이 손전등을 켜고 은수를 둘러쌌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와. 은수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파멸시킬 거야. 은수의 눈에서 서슬 퍼런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범인들이 주춤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수보안팀과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다. 다 집어넣어. 범인들이 항복했습니다. 은수가 먼지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엄마. 우리 괜찮아요. 진우와 건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체포된 범인들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강 회장 사촌들이 돈 줬어요. 경찰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범행 교사 증거와 돈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은수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한성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인데. 은수가 대형 화면에 증거 자료를 송출했습니다. 범인들의 자백과 돈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반개 혈족들이 미성년자 납치를 교사했습니다.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이사들이 즉석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자들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경찰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수는 불량식자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도 고소했습니다.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뉴스로 제 사업에 피해를 줬어요. 김 변호사가 전산 로그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은수를 더욱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머니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국밥집 이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은수 사장님을 지지해요. 그날 밤 가족 셋이 10년 전 처음 만났던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빗속의 쓰레기통 옆 운명적인 장소였습니다. 은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눈물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의 눈물이네요. 진우와 건우가 은수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담비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장으로 윤은수 사장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취임사를 했습니다. 핏줄보다 강한 것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한성그룹의 비정했던 전통을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은수가 시장 상인들을 명예이사로 위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은수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는데 이제 이렇게 보답해 주네요. 구치소에 수감된 박술래가 면회 거절장을 받았습니다. 은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박술래가 신문을 보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한성그룹 회장 되다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성그룹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우가 미래보안연구소 명예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0살 천재가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임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진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건우는 상생 마케팅팀의 홍보 모델이 되었습니다. CF에 출연해 한성그룹의 새로운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건우의 밝은 미소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은수는 10년 전 아이들을 발견했던 휴게소 근처에 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영유아 복지관 건설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겠어요. 은수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수의 곁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일했습니다. 비즈니스를 넘어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은수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이뤄내다니.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시장 상인들은 현대화된 건물로 이주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은수의 회장 취임 기념일에는 시장 전체가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의 은수가 최고야. 어느 날 은수가 전 남편 강민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무덤 앞에서 태웠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바람에 날아가며 과거의 아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진우와 건우는 아빠 없는 서름을 완전히 딛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은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성장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어느 저녁 한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은수와 진우, 건우가 어깨동무를 하고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은수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진우와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이룬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복수였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으며 버려진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성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핏줄보다 강한 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의 대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수와 진우, 건우가 만들어낸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